관광자원 해설론 자해 5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자, 38페이지요. 탐방로 해설 기술. 탐방로라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미국 책을 베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태 탐방로, 자연 탐방로 그런 거예요. 굳이 우리한테 적용을 하자면 제주도에서 시작을 해서 대박을 쳤던 올레길, 대박 치니까 금방 따라하죠. 지리산 둘레길, 마실길, 길이 뭐 그렇게 많은지 거기서도 알 수 있지만 처음 하면 대박이에요. 따라가면 중박,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따라가면 쪽박. 처음 하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아이디어가 많아야 되고, 그죠? 아이디어는 고민할 거 없다. 기본 지식, 대학 수업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느끼는 거를 실행을 하면 된다. 아까 젤 발라준 다음에 젤인가 뭐고 뭐야 매니큐어 아니고 그런 거 됐어요. 자, 여기서 4페이지 38페이지 탐방로 해설 기술에서 위 에버글레이드 곤돌라 차 뭐 그렇게 나오는데 읽어보라 그런 게 그 에버글레이즈는 플로리다 미국 남부 미국 지도에서 길쭉 나온대. 그 플로리다에 있는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이에요. 되게 넓어요. 그래서 무슨 바람 부는 이런 모터 갖고 가기도 하고 하는데 가봤죠. 가서 악어를 동물원 말고 자연에 있는 악어를 처음 봤고 악어 새끼 처음 봤어요. 악어 새끼 요만하더라고. 되게 귀엽더라고. 근데 거기서 타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거 가다가 손 내밀지 말아라. 어느 순간에 손이 없어지는 수가 생긴다. 이게 대체로 큰 악어가 있는 쪽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 가서 처음으로 악어 고기를 먹어봤죠. 선입견이 있으니까 아씨 이런 것도 먹어야 되나. 근데 뭐 애들 데리고 왔으니까 애들 먹이려면 나부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었는데 닭고기 같아, 제 기준으로. 그래서 그 바베큐 한 것도 먹고 햄버거로도 먹고 먹을만 하더라고요. 뭐 좀 덜 돼서 그런지 뭐 이상한 거는 잘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탐방 첫 번째 부지의 해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해설을 할 때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게끔 만들어줘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영주를 갔다고 칩시다. 영주 사과. 영주 이번에 가지도 않으니까 밀양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밀양 사과밭에 갔다고 그래. 그러면 그걸 해설한다고 그러면 밀양이 왜 사과가 맛있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산속으로 이렇게 돼 있고 대체로 골짜기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요즘 같으면 아마 이제 밀양에서 난 사과를 몇 년 지나면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밀양에 사과가 안 날 수도 있죠. 이유가 뭐예요? 기후 온난화죠. 자꾸 더워져요. 그러니까 사과가 자랄 수 있는 게 저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대신에 남쪽에서는 망고, 파인애플, 제주도 같은 데서 그런 거 재배하잖아요. 지금 점점 더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그림, 너무 큰 그림이네. 전 지구적인 얘기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39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첫 줄에 있죠. 모든 탐방로 해설은 부지에 관한 얘기를 해야 한다. 예. 왜냐하면 이해를 돕는 거잖아요. 꼴랑 사과 얘기부터 시작하면 아니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전반적으로 이게 제 강의 스타일하고 맞는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전반적으로 오늘도 관광 분야의 전반적인 구조라든가 그런 거, 관광학 개론에서도 관광의 구조 체계부터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세부적으로 가도 잘 된다는 얘기죠.
방문자의 관여 정도가 증가되면 될수록 그 경험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된다. 관여. 이 말이 뭐냐면 너 여기에 관여했어? 안 했어? 너 이번에 저기 애들 저기 이거 나쁜 짓 할 때 너 관여했지? 얼만큼 관여했어? 그런 식이에요. 관계를 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얘기하지만 경희대학교 조경학과를 나왔습니다. 조경학과요. 조경학과는 그때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저는 치대를 가려고 그랬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치대를 가려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고2 때까지 치대 간다고 그랬어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의사 하면 돈 벌 것 같은데 의사는 응급실에서 사고 나면 골치 아파질 것 같아. 근데 치과 의사는 응급실이 없죠. 밤에 뭐 이빨 아프다고 두드리는 경우도 없고 괜찮겠다. 그리고 돈도 잘 번대. 저거 하면 되겠다. 치대는 성적이 돼야 가죠. 성적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우리 사촌 매형이 조경학과를 가보래요. 조경학과가 뭔데요? 그래서 뭐 정원 설계하고 부지설 그런 거 하는데 앞으로 유망하다. 오케이. 알아보지도 않고 참 겁도 없이 선뜻 갔어요. 물론 이제 진로 선정을 그 다음부터는 제가 했지만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관광과가 유망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어머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온 거라고요. 그쵸? 그게 많죠. 대부분.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망할 놈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나하고 맞는지 진짜로 유망한지 그런 걸 살펴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조경학과는 그 수목원이라는 데를 가서 실습을 해요. 근데 실습이래야 수목원 한 바퀴 돌면서 이런 나무 있고 저런 나무 있고 그런 거 가르거든요. 그때 그 교수님이 저희는 회기동에 있는데 그 안양수목원 서울대 국립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이 있어요. 안양까지 가서 수목원 한 바퀴 돌고 있는데 교수님이 막판에 입구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다 그 앞에 지나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나뭇가지를 하나 딱 꺾어요. 그리고 전부 다 햇바닥을 내밀래요. 햇바닥을 내밀면 그 당신이 꺾은 나뭇가지를 문질러요. 더럽게 써요. 근데 그 나무 이름이 야 쓰지 이게 소태나무야. 소태같이 쓰다 그런 말 들어봤지? 들은 것도 갖고 안 들어봐. 그 나무 이름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지금도 생각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하는 게 관여. 너의 자원 해설과 관계를 시키려는 거예요. 뭐 직접 해보게. 그러니까 맛보게도 해보고 냄새 맡기도 해보고 만져도 보게 하고 관여할 방법은 여러 가지 뒤에 가면 이제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그거죠.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도 지금은 일방적인 강의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동영상 강의가 더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전 파워포인트도 안 쓰거든요. 파워포인트를 쓰면 여러분하고 관여가 안 돼요. 일방적인 강의가 돼요. 저는 그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묻고 답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일방적 말고 투웨이, 원웨이 말고 투웨이를 쓰는 거죠. 그죠? 투웨이가 관여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관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멍 때리고 있는 애들이 많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얼른 화제를 바꿔서 딴 얘기도 하고 뭐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혼자 지 머릿속에서 나와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가 그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줌이 그거네요. 학교 시스템은 도어고. 네, 아까 헷갈렸어요. 줌으로 하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 생각하면 국제회의 같은 게 줌으로 하면 될 거는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는 게 꼭 계약서 체결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만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여전히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보고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상대방 분위기도 파악하고. 화상회의 어저께인가요? 엊그저께인가요? 그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연설을 하고 트럼프도 연설을 하고 방탄소년단도 청년이여 힘을 내라 하고 연설을 했죠. 그게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죠. 요것도 그렇게 갈 거는 같은데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뀔는지는 궁금해요. 근데 이 인터넷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자원 해설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말해서 이거 이어폰 하나 끼고 핸드폰 들고 나면 지금 보시는 거는 에버글레이즈 파크에 뭐 무슨 새끼 악어입니다. 뭐 카메라로 찍어지니까 그거는 그닥 뭐 어느 순간이 되면 한 50년 몇십 년 지나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감흥을 해요. 처음엔 신기해서 해요. 제가 한 시간에도 설명을 했죠. 우리 아들 백제 그 부여박물관 갔을 때 도자기는 안 봐요.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소리가 바뀌는 것만 흥미를 느끼지. 자, 관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경험은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꾸준히 들으시면 관여를 많이 하는 거죠. 직접적인 관여는 아니지만 그걸 끝까지 들은 사람은 그 경험이 오래 가는데 대충 요때쯤에 리포트를 내더라 그것만 듣고 딱 그 시간에 올리거나 그런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건 오래 안 가요. 제가 그랬죠. 뭐죠? 그 입학사정관 교육받은 옛날에는 가서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더 집중을 하게 되죠. 학교 그 세미나실 같은 데서 강의도 듣고 해보기도 하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들으래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듣다가 짜증나는 건 꺼버려요. 그러면 또 출석이 인정이 안 되니까 소리 줄여놓고 딴 거 하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여러분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그건 내 얘기고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저 새끼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짜증난다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서로 팔자죠. 뭐 개떡 같은 교수를 만난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끝까지 듣는 사람은 뭔가 남는 게 있게끔 해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됐고요. 주인되기. 이게 교수님 말들이 이상한데 얘 영어책을 그냥 갖다 뺏겨놔서 번역해서 그래요. 그렇게. 근데 그나마 매 학기 교재를 바꾸는데 안 바꾸는 게 아니라 못 바꾸는 교재가 이거예요. 박석희의 관광자원에서. 다른 책은 이런 말이 없어요. 국립공원 1호는 뭐고 보물 1호는 뭐고 전나무의 크기는 뭐고 그거 왜 알아야 되는데. 대체로 지금도 그래요. 자원론 그리고 관광자원 해설가 시험도 그렇게 내요. 저도 그 국가시험이요 출제위원을 하죠. 내라고 와요. 내달라고 내요.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면 안 된대요. 다시 해달래요. 결국은 그렇게 가요. 샤프의 자원 해설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런데요?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객관성, 공정성에 오직 매몰되어 있는 나라예요. 각박해서 그러나? 그러니까 싸움의 소지를 막는 거죠. 엊그저께 그 경찰 공무원 시험, 순경시험인가 뭐 시험에 난리가 났었죠. 문제 하나가 잘못돼서 미리 통보를 해주고 감독관이 칠판에 썼어요. 근데 시험 시간을 써야 되는데 구차니까 미리 썼겠죠. 그러니까 일부는 쉬는 시간에 다 보고 인터넷으로.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뭐 틀린 탈락자를 뭐 점수를 한 문제 맞춘 걸로 주고 다시 심사를 한다 그랬는데 그게 원칙이 무너진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시험 문제 출제를 잘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래도 늙어서 그런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저는 원칙은 딱 같아요. 문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문제는 다 맞아. 안 그러면 와서 항의하죠. 교수님 저는 맞았는데 왜 잘못 쓴 애하고 똑같이 인정합니까? 문제가 잘못된 건 교수님 잘못이 내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일리가 있어요. 저는 그대로 합니다. 다 맞는, 아예 그 문제는 무효 처리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번에 그런 실수가 나면. 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정한다는 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메일로 저한테 청탁성 메일을 보내주시면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제발. 제발. 자, 주인 되기. 당신의 주인 역할을 기대하라. 기억하라. 쉽게 말하면 지금 15명을 데리고 강의를 한다고 칩시다. 데리고 쭉 설명. 네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들이 느끼는 감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들이 이곳을 방문한 경험이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졸라 빈곤해지기도 하고 짜증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네가 주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강의를 할 때는 내가 주인이에요. 수업을 들을 땐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냉정하게 비판하고 안 그러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그러니까 자원해설 하면서 아유 해설사님 힘든데요. 이거 적당히 하고 내려갑시다. 따라 내려가면 주인 아니잖아요. 노예잖아요.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둘째 줄, 두 번째 패러그래프. 당신의 청중들을 따뜻하게 맞이해라. 예. 현장에서 체험을 하면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석사를 못 가기 때문에 범어사나 통도사에 가서 자원해설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멍청한 생각이었죠. 지금 현재 자원해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면 그 사람들은 따뜻하게 맞이하는 분들이 그닥 많지는 않아요. 계시기는 해요. 기계적으로 하세요. 기계적으로. 몇 번 참여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아유 갑시다 그리고 안 들어요. 그죠?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자금의 이 시대에 자원 해설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자원 해설사들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뭐 그런 거였거든요. 대부분이. 그리고 은퇴하신 뭐 학교에서 교육 공무원들 뭐 그런 분들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도 작고 옛날에 담양에 갔을 때는 담양 중림원 갔다가 또 어디 가야 돼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헐레벌떡 뛰어오시더라고. 아 박물관에서 지금 오느라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그분하고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박물관 갔다 뭐 대나무 숲 갔다 뭐 여러 군데 가라고 그래서 짜증나 죽겠대요. 그게 현실이에요. 아직까지 이 분야에 프로페셔널이 없어요. 그나마 프로페셔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역사가들. 역사가도 그 책 쓰고 해갖고 매스컴에 몇 번 나온 사람들. 설민석. 또 뭐죠? 여러 그런 사람들은. 단가 세요. 그런 거 아니고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올라가면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중을 따뜻하게 맞아라. 아이고 오셨네요 하면서 인사도 더 부드럽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서 둘째 줄. 늦은 사람들을 위해서 출발점에서 보이는 곳에서 첫 번째 멈춤을 계획하라.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저는 항상 정시에 출발이죠. 늦게 온 건 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지가 할 일이지. 저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원해설 그런 거는 나는 자원해설 가면 맨날 싸우겠네. 늦은 사람
1,000원 벌고 맨날 그럴 거 아니야. 문제 있다. 그죠? 자, 조금 늦는 사람을 위해서 처음에는 천천히 가고 어느 정도까지는 천천히 가면서 항상 입구 쪽을 보란 얘기죠. 그래서 입구가 보이는 마지막 지점을 조금은 기다려 주란 얘기예요. 왜? 늦게 온 사람도 우리를 보고 합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인의식을 갖고 배려하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 친구가 왔는데 또 앉아 그러고 뭐 지 할 일 하고 그러면 뻘쭘하죠. 아유 냉장고에서 뭐 콜라 드실래요? 물 드실래요? 뭐 그런 것도 하고 기다리는 동안 텔레비도 좀 보고 있어. 나 요것만 하고 올게. 얘기도 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원해설은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이요. 서비스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의 만족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도 다른 교수님은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저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객 만족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 평가에서 강의 평가 점수가 저한테 중요하거나 제 그 교수라는 직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정교수이기 때문에 그거 했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저한테 뭐 불이익이 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글들은 여러분이 써놓은 글들은 읽어요. 왜? 중간에 여러분들은 못하셨네. 2학년이니까 학기 중간에 자필로 쓰라고 그러죠. 이름 쓰지 말라고. 이름 쓰라고는 안 해요. 이름 쓰라고 그러면 전부 다 교수님 좋아요. 뭐 강의 시간에 나오면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쓰지 말고 안 좋은 점, 기분 나쁜 거 그런 거 써라. 그리고 봤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그걸 분류해서 카테고리 나눠서 학생들한테 보고를 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교수님 말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는 천천히 심호흡도 하고 해요. 근데 하다 보면 빨라져요. 안 되더라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앞쪽에서 수업 듣는 교수님 수업 시간에 침 튀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조금 물러앉아라. 뭐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팀 프로젝트 하는 것도 하루 1년 만에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십몇 년을 하면서 매년 수정 보완 했죠. 여러분 같은 경우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지난 학기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양쪽으로. 지난 학기는 세계 처음 겪는 코로나 사태라 올리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쪽에다 올리고 저쪽에다 올리고 뭐 고의적으로 그랬는지는 확인할 바가 없으나 이번 학기에는 전부 다 자필 서명하게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마다 수정이 보완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뒷째 줄 40페이지요. 위에서 셋째 줄. 걸음 속도 또한 고려사항이다. 그룹원 전체가 같은 걸음 속도가 되게 하라. 그죠? 경험에 의하면 예를 들어 처음에 15명 출발했고 한 50명 출발했다고 치잖아요. 그럼 자원 해설가 뒤에 한 10명 정도 있어요. 주위에. 나머지는 저 뒤에서 그래 난 떠들어라 말아라 사진 찍고 난리가 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꼭 그러죠. 오늘 자원 해설가 선생님이 해설하신 것 중에 시험에 출제함. 아유 그 얘기하면서도 짜증나요. 아유 망할 놈의 새끼. 결국은 시험 본다는 얘기잖아. 놀러 와가지고. 근데 그게 유일하게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성적 갖고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정성은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보면 자원 해설가들도 오거나 말거나 그냥 한 타임 뛰고 오는 그것만 생각하지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노골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인원이 너무 많대요. 대체로 중고등학교 뭐 그런 학생들이 초딩, 중딩, 고딩 많이 오는데 고딩은 잘 안 오고 중딩까지. 그럼 이렇게 맡겨놓고 선생님들은 저 뒤에서 밥 먹고 있다는 거죠. 운영 보조원이라도 좀 붙여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려니까 힘이 든 거죠. 그리고 애들은 선생도 아닌데 굳이 그 말 들어야겠어요. 선생님 말도 잘 안 듣는데.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따라가면 여러분 부석사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가거든요. 자원해설가 저 사람이 뭘 할지 하도 많이 가서 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분이 해설을 듣는 여러분 무리에 섞여서 있어요. 그래야 그나마 집중을 하니까. 우린 거기 공부하러 간 거잖아요. 저 자원해설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보려고. 이번에는 그런 기회가 없지만. 근데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자, 근데 선생이 없다 치더라도 가능하면 자원해설가도 물론 피곤을 쩔어서 그럴 수는 있으나 그 구성원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원해설은 망해요. 제가 그랬죠. 포석정에서 구성원에 대한 배려가 없잖아요. 애새끼들 절로 가서 놀고 그거 잡으러 엄마들 가고 결국 자원해설가 앞에 있는 건 아버지 5명만 이러고 넋놓고 있죠. 그럼 그런 경우도 포인트는 뭐냐면 그게 이제 그룹 전체가 다양하게 애들 엄마 아빠 관심사가 다르거든요. 그럴 때는 타겟을 설정해야 돼요. 이들이 방문한 목적이 뭐냐? 그럼 애들 사회시험 잘 보게 하려고 뭐 이참에 시험 잘 보게 하려고 라는 소리는 안 해요. 이참에 경주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려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은 시험 잘 보게 하려고 온 거거든요. 대체로 보면. 그러면 학생들을 그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그 아이들을 위주로 설명을 하면 만족도는 올라가요. 중간중간에 뒤에 있는 아버지한테 아버님 이거 아세요? 물어봐봐요. 혹 당황했다가도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알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거를 질문을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 짱이다. 그럼 나머지 아버지들도 긴장하고 이렇게 물어보죠. 듣죠. 요령이에요.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백날 이렇게 해봐야 안 돼요. 그래서 유망한 분야거든요. 전 유망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흥미가 있으면. 저는 그런데 관심 없다. 그럼 하지 마세요. 관심 없는데 왜 해? 할 거 많아. 그 중에 한 파트를 하는 거죠. 이 관광자원 해설이라는 과목이 없는 대학도 많아요. 많아요, 진짜로. 근데 초창기 만들 때 학과 만들면서부터 2년차 때부터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가지고 그 가이드 부산 투어 무슨 세븐 투어 해갖고 많이 갔어요. 아직까지 전문가가 된 적은 없고요. 하나는 지금 여행사 사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원 해설가를 하면서 살짝 또 벌써 여행사 경영까지 가는 거죠. 그때만 해도 지금도 자원 해설 그러면 지금 설명도 그렇죠. 역사 위주로 돼 있어요. 건축물 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음식으로 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음식으로 관광 상품 만들어도 돼요. 아니면 이쁜 카페 투어로 만들어도 돼요. 그럼 인테리어 디자인 뭐 그런 거 갖고 설명을 해도 되겠네. 말이 됩니까 교수님? 그런 거 갖고 어떻게 아니 관광은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놀러 오는 거 아니야. 놀러 온다는 게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럴 때는 여기서 찍으면 잘 나와요. 더 나아가서는 아마 유튜브도 그런 게 있을걸요. 여행지에서 사진 잘 찍는 법, 뭐 여친 사진 이쁘게 찍는 법, 다리가 길어지게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주제로 해서도 갈 수 있어요. 교수님, 누가 그런 거 돈 주고 갑니까?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요. 그러니까 주제는 발굴하기 나름이에요. 발굴하기 나름이에요. 이번 학기 그 관광자원 해설로는요, 그 주제가 뭐냐면 부산 시내를 벗어나야 돼요.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를 벗어난 관광지에 가서 여러분이 자원 해설을 하는 거죠. 그죠? 그건 이제 다음 주쯤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걸음 속도 또한 고려사항이다. 거기까지 했고요. 오전에 한 과목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치네요. 이게 어떻게 강의 수업보다 더 힘들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자해 5-2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